네.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이제 좋은 와인이 막 가격이 그때부터 진짜 부르주아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그게 있어요. 네. 약간 있는 놈들이 마시는 술이다. 올라 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와인을 잘 모르는 여자 아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첫 출연 좀 근질근질 하신 분이 계신데 네, 해주시죠. 봉슈. 와인을 잘 아는 남자. 오늘 초대받은 무슈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무슈킴님을 초대한 이유는요. 제가 유럽에서 벌써 5년째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하면 떠오르는 딱 술이 와인이잖아요. 와인을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별로 잘 안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와인을 잘 아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을 좀 할게요. 와인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잘 아시는지 네, 경력 네. 있으신지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와인을 처음 제가 접했던 건 2004년도예요. 벌써 네네. 16년이 됐죠. 지금은 아주 대중적인 술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와인을 마신다고 하면 약간 허세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 와인을 벌써 16년 차 와인을 좋아하는 애호가이자 사실 이전에 와인 일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인디고라는 회사에서 와인 투어를 진행했던 몇 안 되는 가이드, 와인 투어 전문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무슈킴 씨의 그 머리가 자꾸 절반 정도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무슈킴과 첫 번째 와인 알려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와알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 건데 오늘 제가 질문을 준비했고요.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는 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죠. 유럽에서도 어디죠? 그 나라 와인- 발음으로 해주려고요. 프랑스? 그런가요? 네,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무슈킴은 저는 한 살아봤죠? 네. 3년 정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인 하면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세 나라가 저는 일단 스페인 네. 껴주시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 하면 이탈리아잖아요. 와인 하면 로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강자가 아마 프랑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탈리아는 로마의 후예여서 많이 마신다.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네. 프랑스는 왜 와인 산지가 되었고 이렇게 와인 유명한 나라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와인 처음 만든 국가 이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실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제 와인에 대한 역사도 좀 같이 버무려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고대 로마와 관련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와인의 시초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원래 와인을 문헌적으로 처음 스타트했던 걸 보면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 구절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문헌적인 걸로는 처음 봤을 때는 창세기 구절 보면 노아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알죠, 알죠. 노아가 처음 이렇게 물에 고여 있던 포도를 그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실제로는 처음으로 와인에 취한 모습을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림 있죠, 유명한. 네, 맞아요. 그 그림이요. 어느 그림? 술 취한 노아와 맞아요, 세 명의 아들이 그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그 아들과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취하는 장면, 문헌적으로 처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와인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라는 곳이 좀 특이하게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로마가 그곳에 이제 주둔하면서 사실 그 주변지가 와인 산지로 유명하게 돼요. 지금 혹시 아는 지역 있나요? 부르고뉴라는 곳이죠. 알죠. 그러니까 부르고뉴랑 보르도 역시도 보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로마가 실제로 주둔했던 곳이에요. 그 주변에 이제 포도나무를 만들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재밌게도 로마가 멸망하는 시점과 결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와인적 발전이 좀 바뀌어요. 뭐냐면 이탈리아는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가 띄게 되면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집니다. 미사용으로 만드는 와인, 성열이라고 하죠. 와인을 만든다거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것을 이유로 제한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처음 스타트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로마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봉건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이제 주종 관계가 있으면서 그 안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뭐 소작농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농주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공작, 남작 등등이 실제로는 이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뽐내듯이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멋진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면서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 포도주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각 수도원에 수도회가 조금 더 번창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도회에서는 그 와인을 만들 자율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도원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작들과 남작들, 유명한 귀족들이 방문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포도주 이런 거를 볼 때 더 선별해서 만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생기게 되죠. 그런 역사를 띠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질문 했던 것처럼 만약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유명화된 이유라고 하면 실제로 그 공백의 역사 때문일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탈리아는 그 기간 동안 발전을 많이 못했고 프랑스는 그 기간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그것도 같이 이따 자를 거죠. 편집하면서 할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없죠? 네.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와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입문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프랑스가 이제 와인을 발전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탈리아가 잠깐 쉬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수도원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치르면서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솔직히 저는 스페인에서 주로 와인을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스페인에서 와인 먹을 때는 돈 걱정은 안 하거든요. 네. 비싸봤자 제가 선물로 여기 한국에 들고 올 때도 와인샵에 가서 10년 이상 넘은 빈티지로 한 10만 원 선 정도로 골라달라라고 그러면은 골라주지 못해요. 왜냐면 10만 원 넘는 게 그 와인샵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와인샵에도? 한국에? 아니요, 스페인에. 스페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 사왔을 때 10년 넘은 빈티지였는데 80유로인가 주고 사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면 1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이제 좋은 와인이 막 가격이 그때부터 진짜 부르주아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그게 있어요. 네. 약간 있는 놈들이 마시는 술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같은 어떻게 보면 유럽 옆 나라잖아요. 왜 이렇게 와인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건지 이거 거의 엑스파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건지 너무 바가지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나는 스페인을 잘 아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와인의 종주국 두 곳을 꼽으면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아나는 스페인을 참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 구대륙에 주된 곳이 두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프랑스 와인이 유명하게 된 이유에 아까 고대의 어떤 역사랑 같이 붙였지만 현대에서는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 특히 프랑스 와인이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은 마케팅을 진짜 잘해요. 혹시 아나 알고 있는 프랑스 와인 있어요? 있죠? 읽지도 못해. 라벨 읽지도 못해. 라벨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 와인이 좀 비싼 데는 사실 프랑스도 저렴한 와인이 있습니다. 저렴한 와인이 있는데 스페인이라는 곳과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와인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프랑스 와인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또는 비싼 이유는 비싸도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케팅에 큰 부분이 있고 맞아요. 또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 비싼 데는 특히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혹시 아나 프랑스 브랜드 중에 루이비통 아세요?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비통이에요 원래. 프랑스 루이비통 여자분들은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단어만 듣게 되면 사실 엄청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데 재밌게도 그렇죠? 아닌가요? 남자도죠. 남자도 맞습니다. 남자도 루이비통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루시킴 루이비통 신발 얼마 전에 신고 왔잖아요. 아니다. 루이비통 참 좋아해요. 이 루이비통이 LV죠. LV인데 LV죠. 근데 뒤에 MH를 하나 더 붙이면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 혹시 LVMH라고 하는 기업 들어본 적 없어요? 저 봤어요, 로고는. 봤어요? 그 LVMH가 바로 루이비통이 모에 헤네시라고 하는 곳.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모에 샹동 혹시 아세요?
샹동. 예, 오, 네네네. 유명한 샴페인. 그 술, 예, 네네, 유명한 뭐에. 샴페인이죠. 예. 헤네시는 또 유명한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명한 브랜드를 만드는 어두운 브랜드. 색깔 예. 술 담는 거. 뭐 맥주도 어두운 색깔로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명품 회사가 실제로 그 모에 헤네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에 샹동 또는 뭐 돈페리뇽이라고 하죠. 예, 그곳에 갖고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게 게 있어요. 루이비통 그룹을 갖고 네, 있어요. 루이비통 그룹이 그 갖고 회사가 있어요. 네, 루이비통. 진짜 너무 네, 충격적이다. 루이비통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비용이 비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만큼 가격 선정도 되게 높게 그럼 해도- 개수도 약간 리미티드하게네요. 맞아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품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뭐냐면 그 상품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인데 많은 가치 중에 이제 생산 제한을 해버리면 사실 수요를 좋죠. 줄여버리는. 수요는 안 줄어요.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니까 계속 원하니까 원하고. 공급을 공급을 제한합니다. 줄여버리는. 공급을 많이 줄임으로써 실제로는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주 그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되게 뭐라고 하죠? 이거 캘리피에 뭐죠? 이게 이렇게 딱 등급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네, 네. 프랑스는 실제로 스페인보다 등급제를 생성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프랑스가 처음 등급제를 만들었던 게 1855년도예요. 1855년도는 프랑스에서는 파리 만국박람회라는 것이 열렸던 해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855년도에 프랑스는 벌써 프랑스의 어떤 물론 1855년도에 전 지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에 있는 한 와인 유명한 산지 보르도에 있는 곳을 등급제를 해버려요. 더 얘기해도 될까요? 뭐 재밌는 얘기예요? 뭐 재밌는 얘기만 해보세요. 그 와인을 소유한다는 게 예술품을 소유한다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었죠? 혹시 와인에 보면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라벨을 모아요? 네, 그걸 라벨을 모아요. 위해서? 왜냐면 아까 말했던 프랑스 마치 옷택 모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택 모으는 거 비슷한데 와인 택이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네. 로실드 가문에서 와인을 낼 때 와인 병에 앞에 라벨에 매년 유명한 화가들하고 콜라보를 해요. 아는 지금도? 화가 중에 지금도 해요. 피카소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아는 유명한 화가들 다 네, 돌아왔어요? 한국, 하늘나라가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래 좀 누구랑 있어요? 가장 아니, 근래 뭐 유명한. 사실 제가 근래에 누가 유명하다고 하긴 어려운 게 현대에 와서는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로는 현대 작가들하고 많이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나가 아는 화가 근데 막 나중에 쥐드래곤이랑 하는 거 뭐 아니에요? 지드래곤이 그렇게 유명해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웃기다. 아나가 아는 화가들이 했어요. 아나 네, 혹시 네. 피카소 알죠? 네. 피카소 더 잘 알겠죠. 네. 마크 샤갈 아시죠? 네. 샤갈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우환 화백이라는 화백이 오, 진짜요? 이우환 화백이 우리나라에선 좀 이게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얘기긴 한데 이우환 화백이라는 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와인잔을 형상하는 듯한 그런 라벨을 그려서 거기에 이제 그럼 이미 우리나라 화가도 한 번 함께 실렸어요. 예, 했네요. 일본 화가도 많고 뭐 이렇게 콜라보를. 동양 화가도 많은데 중국 화가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 화가 중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을 좀 가격으로 매기기에 어려울 줄 예술품적으로 올리면서 그러네요. 가격을 완전 높게 예술 하는 작품으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컬렉션을 모으는 듯한 느낌으로 돈을 이만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보신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 얼마였어요? 사본 와인이요? 아니 마셔본 와인. 사본 와인. 사본 거. 근데 마셨는데 한 병 다 마셨어요? 그럼 인정. 마셨는데 한 명 더, 네. 예전에 와인이라 할 때는 이렇게 테이스팅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는. 근데, 제 돈 주고 사본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은, 현지가. 유럽 왜냐면 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출장을 갔을 때, 실제로 한 70만원? 여기는 한국에서는, 150 예, 하네요. 한국에서 거예요? 300만원 정도 합니다. 예, 한국에서 300만원 정도 했던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날 마시려고 샀던 와인이에요.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와인이에요. 했어요? 네. 의미 있는 날 보내셨어요? 아직은 못 마셨었어요. 그래요? 원래 3년을 안 마셨, 2년인가 3년인가 못 마셨는데, 최근에 좀 코로나로 좀 많이 땄어요? 심신이 지치다 보니,
뭐 좋은 맛있어요? 날, 네? 맛있어요? 특별히? 맛있어요. 막 10만짜리랑 달라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로 인해서 맛이 특별하다 그거보다는 이 와인이 잘 오래 수성을 시켜서 마실 만한 와인이었구나. 그때 빈티지가 얼마였냐면 빈티지라는 건 이제 앞에 와인 연도예요. 근데 이제 빈티지가 나이죠. 와인 네. 그래서 와인 나이로는 한 20년 정도 됐던 와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마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다시 떠났어요? 네. 아니요 마셨죠. 다 끝냈어요? 가스는 마셔야죠. 네, 가스는 마셔야죠. 그래서 직접 사보신 와인 중에 내돈내산 네네네. 내돈내산으로 내돈내산. 내돈내산 70만원짜리 와인까지 사보셨고 현지가입니다. 현지가. 한국은 여기서 300만 원 300. 정도예요. 네. 네.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는 와인을 마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주 드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무슈킴이 고르는 네. 와인 고르는 세 가지 기준. 제가 고르는 네. 세 가지 기준. 저는 우선은 일단 제 선호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걸 일단 정해요. 뭐냐면 와인이 종류 많잖아요. 아니 그런 아, 거 그 말고 말고. 이제 모두가 이제 고를 모두가 고를 때? 때 뭐 봐라 뭐 봐라 그래서 아. 요거를 충족하고 얼마 때면은 사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좀 정하긴 해야죠. 10만 원. 10만 원이요? 와인 추천을 해주라는 거예요. 10만 원대의 와인을? 근데 뭘 봐야 되냐? 10만 원대. 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딱 사자. 뭐좀 확인을 하고 사자. 네. 10만 원이란 예산에서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뭘 보고 고르라고요? 라벨에 써 있는 무언가를 봤을 때 그 기준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을 고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와인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10만 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레드 와인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슬픈데. 그게 정도는? 아니라 사실 우리가 스페인에 있으면 스페인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되죠. 네.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지금 프랑스 와인. 그러니까요. 프랑스 얘기니까. 10만 원으로 프랑스 와인을 고른다고 하면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레드 와인 고를 것 같아요. 레드 와인 고르는데 레드 와인을 고르는데 이게 우리가 프랑스 레드 와인이 유명한 산지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산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르도, 부르고뉴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라면 보르도 레드를 고를 것 같아요. 보르도 레드. 그 위에 따질 거 없고. 왜 그러냐면 보르도 레드는 그래도 한국에서 좀 더 대중적이에요. 무슨 얘기? 부르고뉴보다는 보르도가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많고. 많이 수입해왔고. 근데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에 그냥 관심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가 좀 추천하는 방식은 10만 원으로 레드 와인을 만약에 먹겠다. 특히 프랑스다. 그러면 저는 남부를 좀 고를 것 같아요. 남쪽 프랑스. 왜 그러냐면 왜냐면 10만 원이 비쌀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으로 그래도 제일 좋은 포텐셜을 보여주는 와인을 골라야 되니까 저라면 남부 쪽에 프랑스 와인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남부 쪽 와인도 되게 잘 만들어요. 남부 론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거 있거든요. 론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론 쪽 와인을 고르시면 생각보다 그 10만 원대에서도 느낄 수 있는 되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교황청의 와인이라고 그러면 샤토 네프티파프라고 하는 와인도 있고요. 네. 그런 와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안에서도 굉장한 가격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와인에 국한한다라고 하면 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물론 잘 고르면 더 잘 고르겠지만 저라면 이제 남부 쪽 와인을 좀 골라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가격까지 고려한다고 하니까 네.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프랑스가 연간 생산하는 양이 30억 배럴이에요. 30억. 네. 30억. 그 안에서 와인을 나한테 정도는. 고르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전 지금 지역명을 나중에 자막으로 쓸 생각하니까 어려워. 제가 나중에 써주세요.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산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 지역 잘 골라야 된다. 10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 레드 살 수 있고. 10만 원 레드. 화이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화이트의 종류보다 레드가 훨씬 선호가 많고 레드가 훨씬 많으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저는 첫 번째 레드 프랑스 와인 고르시는 거니까 10만 원 레드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을 고를 것 같아요. 지역은 저는 남부를 추천을 했어요. 네, 남쪽 보내주세요. 제가 자막으로 쓸게요. 론 지방이라고 했어요. 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와인을 고르는 근데 솔직히 와인 고르는 팁이라는 게 어렵기는 해요. 팁을 드니까 입맛, 취향 이런 걸 다 따라야 되니까. 취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왜냐면 어려운 아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아나가 저는 묵직한 와인을 좋아할까요? 1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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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는 말 나온 김에 전 이런 표현도 너무 어렵죠. 네. 좀 뭐랄까 다른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약간 좀 있어 보이죠. 제가 옛날에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신의 물방울을 봐서 그때 네. 와인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와인 이렇게 한 모금 하더니 막 마치 저 들판에 뭐 하는 갑자기 뭐 어디서 막 베리 나무가 네. 나고 막 맞아요, 그걸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진 않아요.